안녕하십니까. 저는 헥사곤에서 프리세일즈 업무를 하고 있는 김성재 차장입니다. 금일 오늘 저는 컴플리션과 커미셔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그에 따른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CMS, 컴플리션 커미셔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CMS 시스템의 관리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설계, 구매, 시공, 그리고 시운전, 초기 운전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CCMS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업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CCMS는 다양한 디스플린, 다양한 담당자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커미셔닝이란 업무 자체도 그렇게 다양한 정보의 관리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CCMS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표준입니다. 어떤 패키지, 커미셔닝 패키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패키지 안에 어떤 에셋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에셋이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정보들이 입력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을 가지고 템플릿을 가지고 패키지에 예를 들어 인스트루먼트 관련된 커미셔닝 패키지다 라고 하면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드시고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력 관리 부분입니다. CCMS 시스템 이런 거 없이도 커미셔닝을 운영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엑셀을 가지고 PDF를 가지고 문서 파일을 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파일 관리했을 때 이력 관리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키지 안에 문서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문서는 여러 번의 리비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패키지 안에 누가 체크를 했는지, 누가 검토를 했는지, 누가 승인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일련하게 관리되고 운영돼야 되는데 파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그 다음에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패키지가 누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누가 승인을 했고 어떤 문서가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서 CCMS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가시성과 투명성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커미셔닝에 대해 현황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현재 커미셔닝에 대한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어떤 패키지가 문제가 있느냐, 그 패키지 안에 어떤 태스크가 이슈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좀 더 가시성이 높고 그 다음에 투명한 프로젝트 아니면 커미셔닝의 패키지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사무실과 현장에서 같은 환경, 같은 데이터를 본다라는 겁니다. 커미셔닝이라는 업무 자체, 그래서 커미셔닝에 대한 패키지의 생성은 사무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패키지를 생성하게 되죠. 그런 현장에서는 패키지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위치, 어떻게 보면 사무실과 현장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정보를 바라보고 같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한다 라는 측면에서 CCMS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CCMS, Completion Commissioning Management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커미셔닝에 대해서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미셔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커미셔닝에 대해서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이프티, 당연히 안전입니다. 안전 제일이죠. 그래서 커미셔닝을 진행하는 작업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컴플렉시티, 이 난이도인데요. 다양한 레귤레이션들이 생성됨에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공장의 프로세스가 난이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에 따라서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설비들을 짧은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로 커미셔닝을 진행해야 되는 챌린지가 있는 겁니다. 또한 또 하나의 이제 챌린지는 어떻게 보면 핸드오버, 그러니까 시공으로부터 적절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핸드오버 받느냐, 그런 문제도 저희가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현재 펀치 정보라든지 시공에 대한 정보를 그거를 그대로 커미셔닝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받아낼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그 다음에 커미셔닝은 다양한 다큐멘트의 생성이라든지 그 안에 이제 관리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문서, 다양한 문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큰 챌린지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미셔닝이라는 업무 자체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존재합니다. 설계, 구매, 시공, 다양한 그 디스플린과 다양한 에리아가, 다양한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 또한 큰 챌린지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현황을 아주 클리어하게 빠르게 알아내는 것 또한 큰 고민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패키지가 얼마만큼 딜레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빨리 얻어내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리얼타임으로 얻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모빌리티, 모바일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션 커미셔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미셔닝을 위한 시스템 정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회사에서 P&ID 도면에 형광펜을 가지고 하나하나 색깔 칠하기를 하실 겁니다. 문제는 이 업무가 너무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는 거죠. P&ID가 수정될 때마다, 어떤 프로세스가 변경이 될 때마다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고 P&ID가 바뀜에 따라서 관련된 에셋 정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정보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방법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P&ID의 시스템을 통해서 에셋의 정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CCMS에서 거의 리얼타임으로 받아내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정의, 그 다음에 어떤 설계 데이터의 재활용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워크 패키지
생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커미셔닝 워크 패키지를 만든다 함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체크시트가 될 수도 있고, 도면이 될 수도 있고, 벤더 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정보들이 입력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커미셔닝 패키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문서를 어떻게 어태치를 하냐면 EDMS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서들을 열심히 찾아보겠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확인한 다음에 CCMS에 접속해서 그 파일을 로딩합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의 컨텐츠를 찾는 데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수십 개, 수천 개의 문서들을 어태치해야 되고 패키지를 만들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들고 끝나느냐, 변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운영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크 패키지를 생성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굉장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단 문서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설계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CCMS가 갖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패키지 생성 때도 말씀드렸지만 커미셔닝 워크 패키지 안에는 다양한 아이템의 문서들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체크시트 같은 거죠. 그래서 ITR도 그렇고요. 이런 다양한 문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사람이 이거는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이런 ITR, 이런 체크시트, 이거는 펌프기 때문에 이런 정보, 이렇게 하다가는 끝도 없습니다. 하나 패키지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룰이나 프리디파인된 어떤 템플릿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커미셔닝 패키지 안에 있는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번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내 고객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CCMS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쭉 보면은 대부분 번지 관리에 대해서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하나 터치를 하고자 한다면 번지 관리가 카테고리별로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정보들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오버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트렌드 때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요즘 ITB에 해외 프로젝트 ITB에 보시면 이제 커미셔닝 관련된 정보도 데이터로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결국 EPC 입장에서는 커미셔닝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해서 오너 오퍼레이터에 넘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너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EPC 때 생성한 커미셔닝 정보들을 잘 받아서 공장 운영할 때 참고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핸드오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시스템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CCMS 시스템에 대한 요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MS 시스템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제너럴한 내용이고요.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스템하고 연계를 통해서 CCMS가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정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프리마베라로 일정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플랜 정보는 프리마베라부터 CCMS가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미셔닝에 대한 액츄얼 실적 자료는 CCMS에서 프리마베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트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문서도 EDMS하고 연동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태그 정보라든지 시스템 정의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설계 시스템하고 연동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벤더 정보들이 구매 시스템하고 연동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보가 CCMS가 하고 연동을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워크 패키지, 커미셔닝에 대한 워크 패키지를 관리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현재 CCMS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고객분들의 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아쉽게도 파일 베이스입니다. 시스템이 파일 베이스가 아니라 운영을 파일 베이스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패키지에 시스템 PNID를 붙인다라고 하면 좌측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도면에 이제 색깔을 하나하나 칠해가면서 이 시스템이 뭐다라는 것들을 디파인하고 그걸 스캔해서 어태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들도 보통 이런 거죠. 다양한 문서들을 EDMS 시스템에서 쭉 다운받아서 집으로 묶은 다음에 패키지에 어태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운영하시는 거죠. 그 안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작게 아니면 있더라도 굉장히 올드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패키지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하고 그 안에 어태치된 문서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겁니다. 설계 쪽에서 변경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시공에서 문서 변경, 도면 변경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그 변경된 문서들이 다시 CCMS의 문서로 다시 재등록이 돼야 되는데 현재 EDMS하고 연결도 안 되어 있고 대부분 이렇게 파일을 어태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한번 어태치한다면 더 이상 어태치를 안 하시죠. 그냥 어쨌든 쓰라고 하니까 쓰고 입력하라니까 입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단순하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부족하고 있는 데이터도 현실과 좀 상이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향성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재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용 유저가 데이터 입력하는 거, 문서를 어태치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작업들을 최소화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가비지가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CCMS 시스템을 쓴다라고 했을 때 유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을 보고 운영 상황을 보면 그 패키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때문에 일이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실 수 있게 데이터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데이터는 타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입력 작업을 최소화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EPC도 오너사도 어떻게 보면 커미셔닝에 관련된 정보들, 유의미한 어떻게 보면 검증된 정보들을 취득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 요구사항은 뭐냐면 에리어와 시스템에 대한 연계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로젝트가 시공이 한 50% 이상이 진행이 되면 관리의 그 방법이 에리아에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후반에서는 이 에리아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매핑해서 운영하느냐, 그걸 통해서 현재
커미셔닝 패키지 1번이 끝내기 위해서는 어떤 공사의 패키지가 끝나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이 패키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에리어와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커미셔닝 패키지와 컨스트럭션 패키지의 매핑으로 최종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방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아이소나 태그 정보를 매개로 해서 커미셔닝 패키지의 넘버나 아니면 컨스트럭션의 IWP 패키지 정보들을 매핑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세한 어떻게 진짜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향후에 조금 미팅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방문을 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가 이번에는 저희 헥사곤에서 CCMS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컴플리션이라는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CCMS 시스템이 갖고 있는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CCMS 시스템을 개선하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컴플리션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스마트 컴플리션은 시스템, 어떻게 보면 커미셔닝을 위한 시스템 정의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스마트 P&ID, 그러니까 P&ID 시스템으로부터 서브 시스템과 시스템, 그 다음에 에셋 정보들, 도면들을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커미셔닝 패키지를 만들고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스마트 P&ID 시스템이고요. 지금 제가 스마트 컴플리션에 접속을 해서 커미셔닝을 위한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정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CMS 시스템에서 서브 시스템과 시스템의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P&ID 시스템에서 에셋을 아니면 태그를 클릭을 해서 서브 시스템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MS에서 받은 시스템, 서브 시스템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세팅에 의해서 에셋이 펌프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넣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색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에 저장된 서브 시스템,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P&ID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마트 컴플리션, CCMS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서 현재 있는 에셋 정보라든지 도면 정보들을 한번 본 다음에 스마트 P&ID와 한번 연계를 해서 에셋이나 다큐멘트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 P&ID하고 스마트 컴플리션이 연동을 하기 위해서 매핑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핑 정보에 통해서 베이스로 해서 스마트 P&ID에서 스마트 컴플리션 CCMS 시스템으로 태그 정보를 가져오실 수 있는 거고요. 버튼을 클릭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P&ID 시스템에서 CCMS 스마트 컴플리션으로 가져왔고요. 20개 정보가 업데이트 됐고 자세히 보시면 한 14개 정도가 추가됐고 6개 정도가 업데이트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 에셋 정보를 좀 클릭해서 쭉 보면 이제 이런 태그들이 입력을 하나하나 한 게 아니라 P&ID로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각 에셋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브 시스템과 시스템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PNID, 그러니까 스마트 PNID에서 시스템 PNID 아니면 컬러 코딩된 PNID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 정도의 문서가 생성이 되었고요. 추가되었고, 그것들을 시스템에서 쿼리에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2개의 PNID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NID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컬러 코딩된 PNI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미셔닝 워크 패키지 안에는 다양한 문서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사람이 매뉴얼로 넣는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인스펙션 앤 테스팅 리퀘어먼트 매트릭스를 만드실 겁니다. 그런 매트릭스에 따라서 현재 이런 태그의 특성들은 이런 체크시트나 문서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의를 해 놓으시면 이 정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태스크가 생성이 되거나 커미션 패키지가 생성이 될 때 그거에 따라서 어사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77-PI-0010이라는 태그 SS에 대해서 태스크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태그 속성 정보, 이게 인스트루먼트다, 프레셔 인디게이터다, 현재 만들고 싶은 패키지의 특성은 커미셔닝 패키지다, 시스템은 뭐다 라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얘는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 인스톨도 필요하고 루프도 필요하고 뭐뭐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프리디파인된 세팅을 가지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태스크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CCMS 이제 스마트 컴플리션에서 제가 만들 수 있는 패키지의 타입은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뭐 커미셔닝 패키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관련된 태스크일 수도 있고, 오퍼레이션 관련된 태스크도 있고, 프리저베이션에 관련된 태스크도 만들 수 있고요. 그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에셋 타입별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이제 현재 에셋 타입을 한 8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를 선택해서 이런 타입의 에셋에 관련된 태스크를 만들어 보겠다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00개 가운 태스크들이 버튼 한번 툭툭툭 클릭해서 하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성되라, 어떤 태스크가 생성되어야 된다는 거는 프리디파인드 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2,000건 있던 것들이 52,800건으로 태스크가 늘어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커미셔닝에 관련된 태스크들을 생성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태스크들이 어떻게 이제 되어 있냐, 이제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타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아이템이 있다, 이건 퍼밋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상세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폼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팅해서 추가나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담당자가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이건 스페셜 툴이 필요한 커미셔닝 태스크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몽키 스패너가 필요하다, 아니면 프리저베이션을 위한 어떤 툴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리소스가 필요하다, 어떤 이건 체크시트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에 맞는 이제 ITR이 뭐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하나하나 어사인 된 게 아니라 정의된 룰에 따라서 보시는 거고요. ITR 경우도 이번에 이 태스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액티비티, 어떤 테스트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를 임의적으로도 유저가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폼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칼럼이 다 데이터로 입력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들이 쉽게 생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커미셔닝 패키지가 끝났다, 종료되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서 정보들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키지는 오피스에서,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생성하지만 실행은 당연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스템 안에 집어넣느냐가 어떻게 보면 CCMS의 성패의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컴플리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페이퍼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프린트아웃해서 현장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수기로 쓰신 다음에 그걸 스캔해서 올리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드립니다. 아니면 좀 더 스마트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모바일을 사용하고 싶다.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이제 현장의 정보들을 입력하고 싶다라는 것 또한 이제 스마트 컴플리션은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카이라인 그래프고요. 그 안에서 제가 커미셔닝 패키지 하나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3개 정도의 태스크들을 이제 프린트아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아웃을 할 때는 이제 필요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워터마크를 추가해서 필요하면 이제 뽑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3개의 패키지에 대해서 6장의 PDF가 만들어졌고 그 각각의 장수는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프린트를 해서 현장에 가지고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져가 나가셔서 열심히 이제 입력을 하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수기로 이제 기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기로 기록한 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3개의 패키지, 6장에 대한 ITR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스마트 컴플리션에 있는 임포트 툴을 통해서 올리면 그냥 6장이 쭉 올렸는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QR코드를 읽어서 이 문서가 어떤 태스크의 문서인지를 이 시스템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PDF 하나를 스캔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개로 나눠져서 그리고 단순히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태스크에 적절하게 스플릿해서 로딩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태스크에 가면 2장의 PDF만 보이는 거죠. 2장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쪼개서 패키지별로 태스크별로 이건 이 문서야, 이건 저 문서야 분리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QR코드를 통해서 패키지 정보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사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스마트 컴플리션의 이제 모바일 환경이고요. 지금 2개의 태스크가 저한테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한 3개 정도의 태스크를 더 어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3개 정도의 태스크를 어사인하면 그리고 가서 모바일에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리프레시를 하면 3개의 태스크가 저한테 더 어사인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 시작했다. 그다음 이런 정보들이 태블릿을 통해서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R을 통해서 이거 했다, 이거 문제 있다 라고 하면 펀치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그 펀치에 대한 내용들을 입력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한글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펀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중요한 사진 한두 개 더 올리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번지의 상황에 대해서 사진으로 그 내용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긴 정보들은 당연히 사무실에 가서 그 정보들을 당연히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블릿에서 이런 정보 업데이트 했다라고 보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서 리프레시를 했더니 현재 이번 패키지에 대해서 노란불 이제 번지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번지 내용을 확인하자라고 하면 상세하게 입력된 내용을 그대로 사진 포함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게 현장의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핸드오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트렌드는 커미셔닝에 대한 데이터 또한 오너 EPC 입장에서는 오너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오너 입장에서는 EPC한테 그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EPC가 쓰는 시스템하고 오너 오퍼레이터 쪽에서 쓰는 시스템이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네. 우연히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걸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내부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신다라면은 거의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데이터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받긴 해야 되는데 필요해서 받아고 줘야겠는데 이거를 항상 시스템을 맞춰서 쌓아라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EPC인데 항상 하나의 오너사만 대응해서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너 입장에서도 오너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도 어느 한 EPC만 찍어서 그 회사랑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데이터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컴플리션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타 시스템에서 이제 추출된 정보들을 그대로 스마트 컴플리션에 옮겨 로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 컴플리션에 있는 패키지 정보들을 익스트랙션해서 타 시스템에 로딩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이터 폼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뭐 XML이라든지 엑셀로 떨어뜨리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턴오버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받거나 주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현재 트렌드상으로는 대응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개선해서 해당 기능을 추구하시는 것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CCMS에 대해서 다양한 챌린지가 있고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요즘엔 요구하더라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EPC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MS라는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연계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연계해서 데이터를 재활용해야 됩니다. EDMS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문서를 가져온다라든지 설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설계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든지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커미셔닝 패키지를 만들 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터 구축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갖고 온 데이터들이 데이터로서 저장이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스캔을 해서 문서를 올리거나 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지양하시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ITR에 하나하나 컬럼이 데이터로 들어가면 그 데이터를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스캔한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스캔하게 되면 그 안에 컨텐츠들을 재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로 하나하나 관리하고 가지고 계시되면 향후에 추후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실 때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데이터가 잘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에리아와 시스템을 연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그린필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는 에리아 개념에서 시스템 개념으로 한번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트랜잭션이 얼마나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일어나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과나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사는 공사, 커미셔닝은 커미셔닝, 시운전 따로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시스템과 이제 CCMS와 연결을 하고 그거 연결하는 게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리아와 시스템을 데이터를 매핑을 해서 효율적으로 갖고 오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러프하게 그러면 오너 오퍼레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트렌드라든지 시스템의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을 커미셔닝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일단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거는 현재 커미셔닝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고민 사항이 있으실 거고 어떤 챌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너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두 가지 필드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그린필드, 이제 신규 프로젝트. 그 다음에 브라운필드, 기존 공장의 오퍼레이션 측면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커미셔닝이 개선될 포인트가 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린필드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그린필드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냐라면 첫 번째로 EPC한테 어떤 정보를 어떤 커미셔닝 정보를 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핸드오버 받을 거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패키지 정보를 어떤 주기로 받아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프로젝트 입장에서 또 고민하셔야 될 거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현재 커미셔닝에 관련돼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뭐 더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 거냐 개발을 하셔도 되고 스마트 컴플리션 같은 패키지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확정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어떤 데이터를 받기로 했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받을지 결정했으면 그 데이터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검토할 거냐. 그냥 줬으니까 됐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EPC에서 제공된 데이터가 현재 공장에 있는 실제 데이터들하고 다 맞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잘 적절하게 저장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할지를 고민하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션 브라운필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턴어라운드 하실 때 이제 커미셔닝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죠? 기존 공장 운영을 하면서 커미셔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미셔닝을 할 거냐, 업무의 절차는 문제가 없느냐,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 시스템이 없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할 거냐, 그 시스템은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PC 측면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될 거냐? 첫 번째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연계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설계 시스템이나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다양한 시스템이 EPC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구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커미셔닝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커미셔닝 패키지가 생성이 되고 운영 관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돼 있다면 아마 현재 커미셔닝 관련된 시스템, CCMS가 있다라 하더라도 운영이 잘 안 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 연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발 파일을 집해가지고 어태치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되면 거기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시스템은 있는데 데이터는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거기 있는 문서조차도 레이티스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좀 더 데이터가 쉽게 생성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셔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트릭 시스템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핸드오버 측면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몇몇의 EPC 같은 경우는 ITB상으로 커미셔닝 패키지를 핸드오버해라는 요구사항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거죠. 달라니까 줘야지. 어떻게 주실 거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돼요. 다양한 발주처의 요구사항, 발주처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거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도 다를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EPC 입장에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런 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파일 형태의 운영은 지향을 하시고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셔야 되는데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은 당연히 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 시스템별로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어떤 시스템의 오너십을 가질 거냐 이런 것들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EDMS는 문서에 대해서 오너십을 갖는다. SS에 대한 기본 정보는 P&ID 시스템에서 갖는다. 그죠? 벤더 패키지에 대해서는 구매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오너십을 갖는다. 그 다음에 시스템, 서브 시스템에 대한 카테고리, 정보들은 CCMS에서 오너십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확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오너십도 확정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CMS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이터는 많은데 그걸 다 매뉴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디파인드 룰이라든지 다양한 템플릿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연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자동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수기로 아니면 엑셀로 로딩을 해서 올린다라는 거는 너무 비효율성과 시스템의 활용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고 그걸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담당자는 마지못해 쓰지 그 시스템을 필요해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모바일을 사용한다, QR코드를 사용한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입력을 하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대부분 내가 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대로 만드시거나 내가 필요에 따라서 패키지 제품을 사용하고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너 입장에서도 그렇고 EPC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서로 데이터가 누구하고 언제든지 인터페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난 A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거면 충분했어 라고 해서 이 개발을 완전히 코딩으로 딱 하드 코딩으로 끝내버리시면 B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대응을 못합니다. 그럼 다시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C 프로젝트 되면 또 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현재 CCMS에서 기대하는 발주처라든지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능하면 코드리스, 그러니까 개발 없이 데이터나 어떤 요구사항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컴플리션 커미셔닝 시스템을 구축한다, 없어서 구축한다, 아니면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세 가지를 좀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구축하거나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데이터 중심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포커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이 축적이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가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걸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나 이번에 커미셔닝 패키지 30% 달성을 했는데 다음 달에 35%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경험이나 직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패키지가 현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컨스트럭션 진행 상황을 봤을 땐 요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패키지가 지금 시공 현황을 봤을 때는 가능하니까 요걸 동해서 프로그레스를 캐치업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계획과 실적이 최소화되는 이런 환경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개선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레포트죠. 그래서 대시보드 같은 거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패키지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태스크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게 어떤 시공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펀치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투명성인 거죠. 현재 프로젝트 커미셔닝에 대한 정보를 스테이터스를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현재 프로그레스가 35%인지 40%인지 3%가 비하인드 됐는지 1.5%가 비하인드 됐는지 아주 데이터 기반으로 투명하게 상황을 팔 수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예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흘러가면 프로젝트가 몇 개월 딜레이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캐치업을 몇 프로 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좀 더 예측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냥 나 경험적으로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패키지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얻고자 하는 마지막 포인트는 의사결정의 속도입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실시간적으로 현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고 예측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대응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션 쪽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패키지가 이제 커미셔닝 현황이 늦어지는 거는 그게 시공 때문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커미셔닝 내부적으로 문제인 건지, 사람이 부족해서인지, 이퀴먼트가 부족해서인지, 어떤 퍼밋이 안 나와서인지, 어쨌든 다양한 문제들을 빨리 파악해내고 그거를 풀 수 있는,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을 해서 원래 Q&A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없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답변을 달아서 그 유튜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 아니면 좀 더 깊은 내용을 디스커션 하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미팅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웨비나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